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심장 발작이 발생하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심장 발작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발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사실 이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발작이라는 것 자체는 갑작스럽게 어떻게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 발작, 흔히 이제 심근경색, 그리고 아주 심한 협심증을 이야기하는 건데,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괴롭고도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바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바로 넘어버리는 급작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인생에서 불행한 일을 겪는 것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이런 어떤 커다란 어떤 치명적인 질병인데, 그 중에 심장 발작,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졸중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건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서서히 진행되어 왔지만 본인에게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급작스럽고 굉장히 어떤 비가역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 그리고 가족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병원에 도달해서 빨리 처치를 받으면 심장이나 뇌나 우리 몸의 중요 장기, 핵심적인 장기를 살릴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은 가역적이라는 거죠.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골든타임을 지나서 처치를 하게 되면 또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면 비가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나 뇌는 바로 산소 때문에, 산소는 우리 몸의 생명줄이죠. 생명가스입니다. 이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장기의 어떤 차이들이 있죠.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에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금방 그 생명 활동을 멈추게 되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 안에 도달해야 되고, 그런 골든타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SOS 신호, 저는 이것을 골든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미리 잘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흔히 심장질환은 침묵의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증상이 없고 어떠한 신호도 주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큰 병으로 온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심장은 보상 기능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심장은 먹이 살리는 혈관이 나쁘면 또 그에 따라서 자기가 맞추어서 자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정을 합니다. 격가지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려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동맥의 폐쇄, 그러니까 간상동맥의 폐쇄, 간상동맥이 좁아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서서히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 몸은 점점 적응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나빠지는 와중에 분명히 정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알아차리고 있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심장은 보상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조직이기 때문에 미리 보내는 그 SOS 신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심장을 먹이 살리는 간상동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0대나 20대의 건강한 혈관, 그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된 초기 혈관, 40, 50대 됐을 때 상당히 많이 진행된 어떤 동맥경화이잖아. 그리고 거의 막혀서 우리가 이것을 피떡이라고 그러죠. 혈전이라고 그러는데, 혈전이 이 정도까지 막고 있더라도 심장은 특별하게 정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서서히 적응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갑자기 크다는 어떤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이 피떡중, 블러드 클롯이라고도 하는데요. 피떡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무던하고도 무던한 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반대로 이 무던하고도 무던한 심장이 갑자기 내 몸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 기능을 통해서 서서히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우리 심장은 타격을 조금씩 받고 있겠죠.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심장 발작, 하트 어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심근경색증, 마이오카디아 임팍션,
심장 근육의 경색, 심장 근육의 일부가 막힌다. 심장 근육의 일부가 막힌다는 것은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 일부가 막힌다.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심장 근육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그런 심장을 이제 먹이 살리는 간성동맥들이 있잖아요. 간성동맥의 안에 동맥폐쇄,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서 이 심장으로 피를 이제 공급하지 못하면 심장의 일부 근육이, 우리가 심장이 물에 빠졌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 우리 생명활동이 멈추는 것처럼 심장이 물에 빠지게 되면 심장도 죽겠죠. 근데 어떤 심장이 주로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큰 심장이죠. 심장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성동맥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이걸로 나빠지는데 심장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먹여 살리는 간성동맥은 점점 열악해지는데 심장이 커지면 죽는 심장의 심근벽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질 때 되면 심비대, 심장이 커지 비대해진 것, 그것이 심부전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심장은 왜 커집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고혈압이 있어서 우리 혈관벽에 손상이 오고, 당뇨가 있어서 혈관벽이 스트레스 받아서 손상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붙고 피가 찐득찐득해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각종 염증 물질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심장은 우리 몸에 어쨌든 피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심장발작, 심근경색증을 이제부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 초기 신호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발작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SOS 신호, 먼저 가슴에 나타납니다. 피가 잘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가슴에 통증이 있고요. 그 가슴 통증은 뭐 빠개지는 통증, 우리탄 통증,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가슴이 압박감, 뭔가 누르는 느낌, 왼쪽 가슴을 누르는 느낌, 그리고 가득 찬 느낌. 이거 어떤 분이 명치끝이 이제 가득 찬 느낌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협심증, 심근경색이었던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없던 느낌인데 가슴 자체가 가득 찬 느낌이나 불편한 느낌도 우리 심근경색, 심장 발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미식도 역류하고 감별을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기가 위식도를 앓고 있던 분들이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 그냥 위식도 역류구나, 소화가 안 돼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방치했다가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알고 있던 위식도 역류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가슴의 통증이나 압박감, 가득 찬 느낌이나 불편감이 있으면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 외에 다른 부위인데요. 가슴의 다른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이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결되어 있는 혈관, 그래서 이 펌프질을 통한 여러 가지 압력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연관 부위에 불편한 느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팔, 등, 목, 턱까지 뻗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 전체로 퍼지기도 합니다. 자, 왼쪽 가슴에서 시작된 게 팔, 등, 목, 턱, 가슴 전체로 퍼지기로 하는 불편한 느낌을 가집니다. 어떤 분은 등을 높으로 깡 묶은 듯한 느낌을 가져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심근경색, 심장 발작의 어떤 초기 증상이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증상이 가슴 부위에 나타나면 반드시 심장 질환이 아닌지를 이렇게 배제 진단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이 있겠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심장 근육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산소량을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호흡 곤란이 되죠. 물에 빠진 것 같은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통증. 그리고 호흡 곤란이 있고 가슴 통증이 있으면 우리 심근경색, 심장 발작을 의심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뭐 또 기흉, 우리 공기주머니가 터져서 폐가 늘어나면서 폐를 압박해서 폐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기흉하고도 감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가장 예민한 기관 중에 하나가 머리잖아요. 머리가 어지럽고 텅 빈 것 같은 느낌도 심장 발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가 식은땀. 특별하게 위장관 질환이나 소화불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토, 막 토하기도 하고 구역지, 식은땀. 그러면 대부분 소화기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소화제를 먹고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화기 증상하고는 좀 감별이 됩니다. 정도가 심해요. 갑자기 부토가 막 치밀어 오르고 구역질이 굉장히 심하고 식은땀이 되면서 가슴에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심근경색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 당뇨를 이제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경증이 있으니까 이 감각신경에 저하가 올 수도 있거든요. 소화가 안 되고 굉장히 체한 느낌을 가지고 오셨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심근경색이었던 분도 있습니다. 소화 기능에 특별히 문제가 없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감기가 되게 심할 때 위장염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심근경색의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그 증세가 아주 심하다면. 심장 발작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무조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이게 또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심장 발작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다면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미리미리 검사를 하고 그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셔서 우리 심장을 잘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